네, 안녕하십니까, 강주혁입니다. 자, 오늘은 항공산업 코로나 위기 극복 및 재도약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실 이제 요즘 질문이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이 항공업종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대한항공 무조건 들고 갈 거냐 말 거냐부터 시작을 해서 고민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시장이 좀 조정을 받으니까 항공주들을 좀 긍정적으로 코로나가 끝나면 어차피 갈 거니까 이런 얘기들도 일단 나오고 있고요. 항공주가 간다면은 다른 업종들은 또 어떤 영향을 가질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좀 많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책적으로 이제 이건 3월 3일 날 나왔던 내용이고요.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습니다만은 우리 관계 부처에서 항공산업에 대해서 코로나 위기 극복 및 재도약 방안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여기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어떤 부분을 가져갈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일단 나오고 있어요. 코로나 대응 성과라든지 항공산업 지원 필요성 부분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 가지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항공업계들이 좀 많이 어렵다 보니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이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고 있고, 해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항공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섞인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항공업종은 그러면 없어질 수 있는 업종인가? 만약에 코로나가 조금 더 장기화된다든지 혹은 기업들의 실적이 생각 외로,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코로나가 종식이 되려 그러면 그래도 이제 2021년도는 지나야지 종식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2021년도도 항공업종들은 실적이 큰 폭으로 좋아지긴 좀 힘들 것 같고, 좋아지기가 어렵다면은 항공업종은 그러면 도산을 하다든지 망해도 되느냐, 이 부분은 사실은 치킨게임, 예전에 반도체 치킨게임 했던 부분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치킨 게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살아남는 자가 독식하는 그러한 시장이 일단 만들어졌고, 그런 부분에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전 세계적으로 독식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만들어내면서 실적도 많이 좋아지고 주가도 많이 올랐던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항공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나라 항공업이 그냥 망해도 되느냐? 우리나라 항공업이 그냥 망해버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국적기가 없어지고 동방항공을 타든 아니면은 일본의 자를 타든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느냐? 사실은 그건 아니죠. 항공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전략적 물자를 수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작년에 코로나 사태에서도 보여준 것처럼 우리나라 국적기가 우리나라 교민들을 태워서 한국으로 데리고 오든, 이 어떻게 보면 전략적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냥 넘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항공업종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어려워진다, 특히나 지금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독점적인 시장이 만들어진 이 시장에서는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 자체 유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보면은 해외 다른 나라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원 자체를 자국의 항공업종들한테는 가감한 지원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우리나라와 맥을 같이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거 항공업종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보면은 항공업종에 대해서 10차례 이상 지원 대책을 발표를 했어요. 정책금융이 3조 원 이상이 지원이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지원이 되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대한항공에 1조 2천억 정도 투자가 되었고요. 아시아나항공에 1조 7천억 정도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LCC, 소위 말해서 저가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살아날 가능성, 회생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이런 LCC 부분에서도 한 5천억 원 이상 일단 지원이 되는 그런 모습이 일단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공업종에 대한 지원 자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시장 안에서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백신이 이제 거의 이제 전파가 되고 치료제가 나오면 다시금 항공업종이 좋아지지 않겠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많이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자료를 좀 봐야 되는 자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2020년 항공사별 국제선 여객 운송 실적 부분을 일단 보게 되면 굉장히 좀 안 좋아진 건 맞습니다. 2019년도하고 2020년을 비교를 해보면
거의 뭐 비교를 할 수 없는 수준까지 지금 빠져 있는데요. 요번에 교통연구원에서 얘기가 하나 나온 게 있었습니다. 뭐가 얘기가 나왔냐 하면 2019년도 정도로 여행객 수가 회복이 되는 데는 도대체 언제가 되느냐. 사실 이제 많은 대한항공을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내년 되면 되지 않겠냐, 올해면 뭐 가능하지 않겠냐, 뭐 이렇게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아래쪽 수요 예측 그래프를 일단은 조금 더 크게 해서 한번 볼까요? 수요 예측 그래프를 한번 보게 되면은 지금 30% 회복을 하는 데가 2021년 7월에서 10월 정도 되면 한 30% 정도는 회복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2021년 11월에서 2022년 내년입니다. 내년 4월 달까지 정도가 되면 한 50% 정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3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내년 이제 하반기까지 가면 한 70% 정도 회복. 그리고 완전히 회복하는 부분은 2023년 1월에서 2025년 2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2019년도 정도의 실적을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지금으로부터 한 2년 정도는 시간이 더 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가는 계속해서 빠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좀 달라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실적을 볼 때 여러분들이 책들을 보시면 대부분 전년 동기 대비라든지 하는 부분의 실적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이 얘기 자체는 다시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작년에 이제 여행 항공업종들이 실적이 굉장히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실적 부분은 작년보다는 나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항상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을 보다 보니까 올해는 실적이 안 좋지만은 작년보다는 안 좋지는 않으니까 소위 말해서 기저효과 자체가 보이면서 실적이 좋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주가가 일정 부분 하방 경직을 유지할 가능성도 높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앞서서 말씀을 해드린 것처럼 항공업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만약에 주가가 많이 밀려준다면 어차피 항공업종은 살려야 되는 업종, 그리고 기업도 하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이 밉든 그 그룹이 밉든 어떻든 간에 그 그룹의 역사가 어떻게 됐든지 아니면 그 그룹의 총수가 누구든지 간에 일단은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가져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 부분에서 지금 항공업종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시장 안에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단기적인 이슈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뭐 지원을 해주고 하는 부분들도 일단 중요합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재밌는 거 하나 여러분들 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관광 부분, 소위 말해서 지금 방역 기반 점진적 운항 재개를 지금 추진하겠다라는 얘기가 일단 나와주고 있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국민들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은 해외 입출입을 안 하더라도 비행기를 타고 웅 날아서 외국의 상공을 한번 비행하고 옵니다. 그럼 뭘 이용을 할 수가 있냐면 면세점을 이용을 한다든지 할 수가 있죠. 요 방안 자체를 이제 3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정부에서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려고 하냐 하면, 지금은 관광 주체가 우리 국민만 태워서 해외 입출국 없이 코로나니까 그냥 한 바퀴 돌아서 오는 거라면, 이제부터는 방한 외국인 관광객을 어떻게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부분이 비행기 한번 태워가지고 한 바퀴 뱅 돌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할 거냐 하면은 항공편 운항 수익이 뭐 얼마 되겠습니까만은 일단은 이전의 적자보다는 조금 나올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기내 방한 관광 홍보라든지 관광 상품을 비행기에서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내 면세품을 판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단 1단계로 일단 가져가고요. 2단계로 가져가는 부분은 뭐냐 하면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공항에 도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안 되겠죠. 꼭 예전에 우리 어떤 영화에 보니까 뭐 그런 부분이 있었는 것 같은데, 환승구역, 면세구역만 일단 왔다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면세품만 사가지고 돌아가는 관광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3단계는 뭐냐 하면은 방한 외국 관광객이 국내에 일단 입국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공항 주변,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항에서 아까는 면세점만 왔다 갔다 했다면은 공항 주변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사실은 기대감을 조금 가지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나라 면세점만 그냥 사람들이 외국인이 왔다 갔다 그러면 면세점 효과가 있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 생각을 해봤을 때, 그냥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면세점이. 그쵸? 두 번째 드는 생각은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면세점 와서 삭스리 해 갔던 적이 예전에 있었죠.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면세점 관련된 종목군들도 같이 좀 오를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한번 생각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3단계까지 가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제공항이 인천공항이 영종도에 있죠. 영종도 주변은 일단은 관광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 바로 옆에 누가 있나요? 파라다이스가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까지에 대한 기대감은 좀 시장이 살아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정부에서 항공업종에 대해서 지원이라든지 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기업들이 굉장히 실적이 안 좋을 때 저는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업들이 굉장히 실적이 안 좋아? 그래서 이 기업이 망할 건가? 망해도 되는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고, 망해서는 안 될 것 같아. 정부가 망하게 놔두지는 않을 것 같아. 라고 하면 밀짚 모자를 겨울에 사는 심정으로 사서 장기 투자도 저는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요. 방금 말씀을 해드렸던 것처럼 이슈가 있는 종목들한테 여러분들 한번 집중을 해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해드렸는데 이 이슈 자체는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장이 어지러운 가운데 투자하는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언급을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걸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